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에 국장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미장은 크게 흔들리진 않았고요. 미국과 이란 간에는 어제 과연 밤사이에는 어떠한 전황이 펼쳐졌는지 저희가 5주차 지금 중동 특집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강대학교 유럽연구소 박현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어제 10시 연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까? 만약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최악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교수님의 예상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전 네. 그 시간에 강의하고 있었어요. 방송국에서 실황 중계하자고 했는데 강의 때문에 못 하거든요. 네네. 안 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 네. 우리가 워딩만 봤을 때는 크게 그전과 다른 내용은 없었는데 뭔가 격양된 어조라든지 그리고 그 2, 3주 동안 공격을 퍼붓겠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어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 얘기를 하면은 좋은데 공격을 더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벤스가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이란이 그 협상 호르무즈 해협을 풀지 않으면 계속 공격하겠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분위기가 좀 싸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더라도 2, 3주는 더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네. 계속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2, 3주가 입에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 2, 3주 우리 계산하면 아무래도 60일 채우는 것 같습니다. 60일. 원래 그러니까 원래는 4주에서 6주니까 그러면 11일 날 끝나야 돼요. 11일. 4월 11일 끝나야 되는데 벌써 2, 3주면은 11일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미국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 작전할 수 있는 60일. 60일. 그러면 2월 28일 날 시작했으니까 뭐 4월 28일 전에 끝나겠죠. 철수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이제 뭐 철수 기간은 90일 30일 더 하면. 하고요. 30일 더 해야 네, 되고. 네. 근데 공격은 그 안에까지만 그쵸.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내용을 보면서 이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들었거든요. 이유가 모두의 뭐예요? 반응은 그거죠.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 왜냐하면 그 전에 종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악시오스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그 폴리티코도 계속 종전 선언할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네. 들떠 있었잖아요. 그쵸. 예, 들떠 있었는데 소문 장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요 그냥 전쟁 중에 미국 대통령들이 가끔씩 하는 중간 보고 거기다가 중간 보고에 지지층 결집 그거 아닐까 생각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뭐 이제 그 굿프라이데이니까 성금요일부터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토일 그렇게 되고 유대인들도 이제 지금 6월절 휴가 명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한 게 아닌가. 이쯤에서 한번 얘기해주고 정리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지지층에 대한 지지층, 네. 민심 달래기 용으로 네, 네. 아직 나는 건재하다. 그렇죠. 뭐 어차피 이런. 나 싫어할 놈은 싫어하니까 거니까 나는 그거 신경 안 쓰겠고 그냥 내 지지층한테 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은요 사실은 예의가 아니죠.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전임 대통령을 욕하는 대통령은 없어요. 대통령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임 대통령을 이렇게 씹는 대통령은 트럼프밖에 없거든요. 오바마가 완전 오징어 안주도 아니고요. 어저께 오바마 완전히 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오바마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개판하는 거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힘든 거다. 나 지지 계속 해달라. 그럼 당연히 그 공화당 쪽에서 개입하는 사람들 지지는 좋아하죠. 네. 그 지지층 결집인 것 같아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석기 시대 발언을 한단 말이죠. 네. 왜 그 발언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이 석기 시대 발언을 잘 써요. 9.11 때도 석기 시대 발언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한테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갈 건데 아프가니스탄 갈 길 안 열어주면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고 그랬고 아무튼 이 동네에서 주로 쓰는 말이 석기 시대 낙타 탈래 이거예요. 석기 시대로 갈래? 낙타 탈래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이 말이 그 이란 쪽에서는 좀 화제가 됐어요. 석기 네. 시대? 그러면 석기 시대 한번 가볼래? 그러면서 요 지도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네. 예, 이 석기 시대, 너네 석기 시대 때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이었거든. 예, 시간은 좀 안 맞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더 뒤쪽이긴 더 근대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석기 시대를 지나서 너네 난리를 치고 있었을 때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면서 이랬는데 이 시대로 가볼까 이런 거 한 거예요, 이란이. 가자 그래 가보자. 그럼 너네 그때 미국도 없었고 그때는 그리고 너네들 다 석기 시대로 돌싸움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제국을 건설하는 기반을 닦았고 가보자 나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도가 이겁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누구겠습니까? 이건 누구죠? 이거 미국에 있는 레자 팔라비
지금 이란 정권 바꾸면 그 자기가 그 저 팔레비 왕조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미국에서 그래서 이란 민주화돼서 자기가 지도자로서 민주화를 이끌게 가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란 반정부 세력의 지도자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이전의 왕세자 레자 팔라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 무너지면 여기 이란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그런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석기 시대로 만든 다음에 네가 와라. 예. 그 석기시대라는 워딩에 대해서 네. 각각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군요. 네, 조롱하는 겁니다. 미국. 그래 석기 시대 그래 석기 시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자, 레자 팔라비 석기 시대 이란에 네가 지도자가 되라. 예, 이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저 솔직히 아락치도 그렇고요. 유치합니다. 네, 유치하죠. 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유치하게 얘기하니까 이란도 유치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로 가보자 한번. 그러니까 이란도 그런 거 하는 겁니다. 트럼프한테는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눈에는 눈. 네, 이에는 초등학생이 네. 초딩으로 얘기하는데 대학생이 대학 수준으로 얘기하면 초등학생이 알아듣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서로 시체말로 이제 긁는다라고 예, 하죠. 긁는 거죠. 예. 트럼프가 너네 이거 다 파괴해서 석기 시대로 만들어 버릴 거야라고 했더니 그래 우리는 석기 시대 이렇게 해석하는데라고 하면서 네. 전혀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두렵지 않아라는 것이 이란의 네. 입장인 거군요. 아락치는 그 말도 했어요. 아락치는 뭐라 아니 제가 안 갖고 왔는데 네. 아락치는 뭐라 그러냐면 석기 시대 그럼 중동의 석기 시대 되면 그래 한번 가봐. 그러면 석유 하나도 없어. 그런 시대 원하니? 그렇죠. 석기 시대는 석유를 추출 못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중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군사적 목표는 다 달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예. 있죠. 그러니까 군사적 목표는 다 달성했는데 그러면 군사적 목표를 다 달성했는데 앞으로 2, 3주 동안 뭘 때릴 것이냐? 그러면 민간인 시설을 때린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또 에너지 키워드를 계속 네. 넣어서 군사 시설 없고 이제 에너지만 남아 있다. 네. 이라는. 근데 석유 시설은 때리지 않을 거고요. 석유 시설 때리면은 파장이 너무 크니까. 네. 그러니까 이란 석유가 고립돼 있으면은 때리겠는데 석유 시설 때리면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건 뭐 안 건드리겠는데 네. 그 외의 건 건드리겠다고 그래서 거는 게 이제 민간인 그 교량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란에서 화제가 된 겁니다. 어제 지금 엄청난 이게 공격을 받은 상황인 공격받은 건가요? 상황이에요. 왼쪽은 정상적이고요. 오른쪽은 지금 공격을 한 건데 이 다리가 어떤 다리냐면 중동에서 네. 가장 높이 있는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테헤란 도시가 밖에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수원 이렇게 위성도시는 아니고 네네네. 수도권 밖에 있는 도시하고 네. 연기라는 게 카라지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네. 카라지라는 도시에서 테헤란으로 많이 가요. 네. 거기 갈 때 쓰는 다리인데 이거를 부쉈어요. 미국 쪽에서 예, 공격한 폭격으로. 건가요? 이러면 안 되죠. 이건 민간인 시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도 트럼프가 이걸 굉장히 자랑했어요. 중동에서 제일 높은 다리를 부셨다고. 이게 민간인 피해로 그러니까 뭐 물론 에너지 관련한 시설에 대한 언급은 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민간인 피해를 더 만들어서 네. 이란 내부적으로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더 힘들게 만들겠다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란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이란이 관영 보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동에 다리가 많다. 요르단부터 쿠웨이트 우리 현대가 건설한 자베르 다리도 있습니다. 네. 해상 다리 긴 거. 네. 그거 다 리스트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직접 타격하진 않지만 네. 관련해서 중동 쪽에 있어서의 타격을 하면 결국에 그 불만이 미국 쪽으로 간다라는 네, 그러니까 것으로. 그러니까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란 입장에서 미국을 때리고 싶은데 미국을 못 때리면 미국과 친한 나라들을 때려서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때리면 만약에 진짜 그 이란이 그 우리가 현대가 건설한 쿠웨이트의 자베르 다리라도 때리면은 네.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해상 엄청난 우리로 치면은 그 인천대교 때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인천대교 공항 가는 그 다리. 그러니까 왜 이런 무리한 짓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앞으로 2, 3주 동안 이런 타격은 아마도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계속 이런 타격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 중에 하나가 이란에서 인용 보도한 게 있습니다. 인용 보도한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 정보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전하고 있다.
이스라엘 쪽에서 뭐 전쟁 관련한 정보를 미국 네. 쪽에 전달을 할 때 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 어떤 네. 잘못된 그러니까 정보를 이게 이제 이란에서 이걸 이제 그 외신 보도한 겁니다. 네네네. 미군 사상자가 많으면 없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란의 피해가 있으면 더 크게 하고, 미군 사상자를 왜 없는 걸로 얘기할까요? 사상자가 있으면 전쟁하기 어려우니까. 이 내용이 미국에 전달되면 예. 좀 움츠러들 수 예.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란 쪽에서는 미국 측에서 확인 안 해주는 정보들이 꽤 있는데요. 어제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란 측 정보에서는 그 UAE 쪽에 UAE 미군 기지 밖에 있는 곳에 모여 있었던 미군을 공격해서 37명이 뭐 죽었다 네네네. 이런 보도를 이란에서는 했어요. 근데 네. 우리는 그 보도 못 찾겠습니다. 네. 예, 외신에서는 안 나오고요. 네. 그런 보도들이 꽤 나와요. 그리고 지금 어제 계속적으로 제가 확인한 거는 이란에서 하는 거는 또 스텔스기를 떨어뜨렸다. 예, 미군 전투기를 떨어뜨렸다. 드론을 떨어뜨렸다. 뭐 드론 떨어뜨린 것만 해도 10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 자랑하는 MQ-9인가요? 굉장히 비싼 드론이 있습니다. 그거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피해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는 우리는 못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 이란 통신에서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이게 보면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근데 아주 그 떨어지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게 동영상으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스러운 게 이게 진짜 보도가 맞는 건지 아니면 AI로 조작한 건지 맞는데 우쪽에서 보도를 안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미국 쪽에서의 분명히 정보통도 있을 거고 네. 이스라엘 쪽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건 아니겠지만 네. 미국 내부적으로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뭔가 미국 쪽의 피해가 적어야 국민적인 반발도 좀 그렇죠. 그런 것 적을 수 있기 같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보도 통제가 예, 전쟁은 항상 뭐 정보 통제를 하니까 네네. 이해는 하는데 이제 우리 같이 상황을 보려면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면은 뭐 한쪽만 전하게 되니까 이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크로스 체크가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그냥 이스라엘 쪽 얘기를 듣고 우리 피해 별로 없네라고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가는 그러니까 상황일 수도 그 있겠네요.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속고 있다. 이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네네. 큰 사건이라보다 이제 그냥 이거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사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분들의 네, 이마에는 왼쪽이 졸가드르입니다. 네네. 졸가드르가 그러니까 지금 최고 국가안보 수석이고요. 네. 지난번에 알리 라리자니 대행이거든요. 네. 그 후임입니다. 오른쪽은 바히디라고 그래서 이란의 그 하타몰 안비아라는 곳인데요. 하타몰 안비아 센터인데 이게 뭐냐면 이란의 정부군과 그 다음에 혁명수비대를 조율하는 우리 치면 합참의장. 예. 그냥 군권이 제일 세죠. 이 두 사람이 다 혁명수비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을 움직이는 두 손이에요. 네. 겉으로. 여기에 갈리바프 한 명 더 있어요. 네. 근데 갈리바프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연한 육질의 사람이고 여기는 강한 육질의 사람, 강경한 사람인데 여기 이제 요 기름이 뭐냐면 이거 이마에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뭐예요? 네. 시아파들은 하루에 5번 예배를 할 때 네. 순니파들은 이렇게 카페트에다가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시아파들은 이렇게 장기의 장 정도 크기에 되는 돌에다가 머리를 박아요. 머리를 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 자연물에다 머리를 대면 카페트는 인공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마다 절을 할 때마다 내가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인식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여기 표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네. 절을 열심히 한 분들. 예. 얼마나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 제 친구들 이제 이런 애들 별로 못 봤거든요. 예. 이렇게 이런 거 진짜 별로 못 봐요. 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장난말로 그래요. 이마 좀 보자. 아유, 너 예배 안 하니? 뭐 이런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여기 표시가 나요. 근데 이 사람들 표시가 난다 이거죠. 그 이분들의 이마에 표시가 나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란에 뭔가 총대를 쥐고 있는 총대를 쥐고 있고 강경한 상황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순교니까. 죽음을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미국이 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 혁명수비대라는 게 혁명수비대가 그냥 혁명수비대가 아니에요. 혁명수비대는 이슬람과 밀접하게
진짜 이슬람을 지키겠다. 이슬람으로 이루어진 이란을 지키겠다는 그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죽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어제 밤사이 전해졌었던 그 이란 보도를 알자지라에서 네. 보도를 또 했는데 이란의 전 외무장관인 카라지가 네. 공격으로 인해서 부인이 사망을 하고 이 전 외무장관은 중상을 입었다라는 보도가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란의 보도였고요. 이란의 보도의 내용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전 외무장관이 지금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해서 저는 이게 정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소행일까라는 일단 이란에서 이스라엘 비행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전폭기라고 얘기하고요. 네. 이름은 카말 하라지입니다. 네. 카말이고요. 카말 하라지인데 1944년생이고 네. 이란의 혁명 이래 최초의 개혁파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하타미 대통령 때 외교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네. 미국 통입니다. 네. 미국 1944년에 미국 휴스턴 대학에서 저는 이거 처음 산업 심리, 인더스트리얼 사이콜로지 그걸로 박사를 받은 사람이고요. 네. 2003년에 미국과 이란 간에 그 그레이트 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레이트 바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시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외교 관계도 수립하고 그리고 이란이 아프간 전쟁 돕고 이라크 안정을 돕고 뭐 그런 엄청난 양쪽의 국교 정상화로 가는 그 수교를 하려는데 여기에 책임자였고요. 네. 콜린 파월도 만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게 될 뻔했는데 누가 막아서 못 됐냐면 당시 딕 체니하고 그리고 럼스펠드가 막아서 네. 못했어요. 우리는 악마와 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끝난 거거든요. 그때 그걸 이끌었던 사람이고 굉장히 유한 대화파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뭐라고 있었냐면 이걸 외교 관계에 대한 고문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2022년에 특이한 발언으로 무슨 발언을 했냐면 알자지라의 그 인터뷰에서 우리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만들려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제이디 벤스와 이란의 외교 관리들이 만나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었다고. 예,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있는 건물이 폭격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상이라고 중상 와이프가 네네네.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보도가 조금 우리는 늦게 나왔어요. 예, 우리는 수요일날 이미 네. 나왔었고요. 수요일날 이란 쪽에서 나왔고 네. 아무래도 타겟 킬링인 것 같아요. 내부 소행. 아니요. 이란 이스라엘에서. 예, 이스라엘에서 거기 협상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미국과 지금 이란 간의 협상을 네, 방해한다. 그렇게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미국 내에서도 협상을 반대하는 쪽과 이스라엘 쪽이 해서 한 것 같아요. 전 사실 이란 내부적으로도 아니, 이란 내부는 그럴 이렇게 일 없습니다.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요. 내부 소행인가 싶었는데 그럴 리가 없죠. 이스라엘 쪽 정보는 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예를 들면은 이란을 흔들려는 그 이란 내 스파이가 있잖아요. 네네. 정보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에 스파이가 많아요. 네. 얼마나 많냐면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있거든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대통령이었을 네네. 때 이 사람이 2021년인가에 그런 아주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하도 스파이가 많아가지고 모사드를 잡으려고 네. 이란 정보국 내에서 스파이 색출 부대를 만들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색출 부대의 장이 스파이였더라. 아무도 믿을 수 없네요. 아무도 이란 믿을 수 없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어쩌면은요 모주타바의 위치가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 스파이들을 다 제거했을 가능성도 있고 스파이들이 모르는 곳에 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네. 얼마나 놀랍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첫날 공격 첫날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폭탄이 떨어진 다음에 그 사진을 전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놀라웠죠.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부에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모지타바는 모르겠어요? 왜 모지타바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냐고요. 지금 못 찾잖아요. 그걸 못 찾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더 정보가 못하는 없는 걸까요? 거죠. 정보가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안에 내부 스파이들을 많이 정리한 것 같아요.
아니면 내부 스파이하고 아예 모르는 곳에 있거나 그것밖에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다라는 말이 맞을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 이후에 뭐 석유 시대를 두고 미국과 이란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저희가 그 이란의 대통령의 정말 긴 서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보면은 굉장히 평화적인 메시지를 이란 쪽에서는 계속 내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그 평화적인 메시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란 내부적으로 과연 이 평화적인 메시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어제 보면 또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프로토콜도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고 보면은 이란 쪽에서는 이제 미국 쪽에 상대하느니 차라리 그냥 우리끼리 좀 실리 챙기고 좀 끝내자 이런 수순일까 싶기도 해요. 저는 중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예,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마무리를 중국이 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란 석유와 많이 연관돼 있잖아요. 네네. 거의 이란 석유 90%가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도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중국이 항상 이번에 전쟁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도와주지는 않겠지만 외교적으로는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거를 아마 이번에 이제 중국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이제 됐던 게 파키스탄에서 급하게 중국으로 가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란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중국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 중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얼추 원하지 않을까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은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페제시킨 대통령도 그랬죠. 중국과 러시아가 중재를 해달라.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무리는 파키스탄이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할 것 같고요. 러시아는 이미 확실하게 이란 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란 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아직까지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러시아처럼 확 기울어진 발언은 안 했는데 조심스럽게 지렛대를 쓰면서 호르무즈도 어쩌면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관련한 프로토콜을 오만과 만든다라는 것은 네. 사실일까요? 오만 쪽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란이요 약간 쫄리잖아요. 솔직히 거기가 예, 자기가 자기 거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쫄린다라는 표현이 이제 약간 뭔가 이제 호르무즈를 마치 자기네 바닥인 것처럼 자기네 바닥인 것처럼 하면은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예, 그러니까 이란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제가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네. 이란을 좋아하는 사람도 이거는 이란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예, 모두가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니네들이 거기 그 삽으로 판 것도 아닌데. 그 바다를 만든 게 너네가 아닌데. 니네가 아닌데. 그러니까 니네들이 거기다가 시설 해가지고 배 안전성을 기하는 걸 하는 건 시설이 있으면 실비 보상은 해줄게. 네. 그 정도라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30억 원을 냅니까? 말이 안 되죠. 배럴당 1달러씩 이미 받고 있다는 예. 얘기가 아니면 있어서. 호의하는데 조금 니네 기름값 대줄게. 그 배 갈 때 이렇게 안전하게 호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도선사들이 그런 건 해줄 수 있지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거는 아무도 안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혁명수비다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빵빵 큰 소리를 내본 거고 실질적으로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봉쇄 결의안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 전에. 근데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지도부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도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해제가 되면 혼자 못합니다. 그럼 오만하고 함께 뭔가 그 프로토콜을 만든다라는 그 내용에는 비용에 대한 아무래도 징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징수 내용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오만이 그렇게 징수하는 거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오만이 나름 굉장히 평화의 사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가 들어갈 때 오만 쪽으로 트러디셔널한 거는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오만이 돈을 달라고 그래도 오만이 더 많이 받아야 되죠. 예, 그래서 아마 공동 해양 관리 측면과 그다음에 UAE도 낑기려고 그럴 겁니다. 네. UAE까지 해서 셋이서 지금 만들어 보자고 이란 쪽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UAE는 아직까지 거기서 탐탁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만하고 있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프로토콜 만든다라는 소식이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하려는 그 수순이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딱 네, 하나. 어떤 거죠? 호르무즈 막기 전처럼 열기는 하는데 네.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 적국으로 가는 물건을 실은 애들은 못 나가.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네, 또 그렇죠. 했죠. 그럼 우리 큰일이죠. 아람코 어떡합니까? 아람코를 미국 시설로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란하고 협상을 해야죠. 야 이거 사우디 아람코다 네.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긍정적인 거는 사우디라는 비롯해서 전부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 가는 방법을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네. 예, 그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예. 근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는. 그렇죠. 예. 계속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한 배에 대해서라고 언급을 하거나 혹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관된 배에 대해서는 좀 오랜 기간 관련해서 이제 통행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GS 칼텍스도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연관된 곳이 너무 예.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미국도 이란과 만약에 종전 협상이 잘 된다면 네. 그 부분은 또 조건으로 해제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해제 안 할 겁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을 가는 거는 우리하고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서 배럴당 1달러 그것을 이제 위안화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조선에 한 200만 배럴 실려서 한 20억 정도를 받고서 몇 대가 좀 지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뭐 아니 근데요. 하나다랍니까?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게 네네. 보통 유조선이 많이 실으면 200만 배를 네네. 실어요. 200만 배를 1달러면 200만 달러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배럴당 1달러나 총 200만 달러나 사실은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1달러로 줄었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계산하면은 결국 그 가격 200만 달러인데. 네네. 예. 예, 그거는 안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받고 있다라는 보도 받고 내용은 있다고는 하겠지만 네. 결국엔 나중에 돌려주지 않겠어요? 돌려준다고요? 예. 아니 그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나중에 그거 분명히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정산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누가 받는 거예요? 이란 안에서 혁명수비대가 혁명수비대가 받는 거예요? 받겠죠. 혁명수비대가 받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외교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아니면 그거를 받은 날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이 그렇게 이상한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받았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100억 원을 줬다. 그러면 나중에 100억 원만큼의 뭐 산업 구조라든지 그런 거로 딜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 돈을 받더라도. 네. 우리나라는 사실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돈을 내서라도 지금 배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뭐 약간 여러 가지 뭐 카더라 통신을 통한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내는 것에 있어서는 맞더라도 그것이 다시 어떤 저는 그렇게 방식으로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악에 받쳐 있거든요. 악에 받쳤을 때 별말을 못 합니까? 하는데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또 빠른 나라이기도 해요. 왜냐면 상인의 나라잖아요. 네네. 네. 여기에 더해서 후티 반군 쪽에 있어서의 계속 봉쇄 얘기도 있어요. 홍해 쪽 더불어서 그 바브 엘만데브 해협 봉쇄도 선택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후티 반군 쪽에서 했단 말이죠. 거기 두 개 다 막히면은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 그시죠. 되는데. 우리 한 번 막힌 적 있지 않습니까? 바불 만다. 네네. 그러니까 바불 만담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바불 만담이 눈물의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이게 바불 만담 뭐 그게 사람이 하도 많이 죽어서 아니면 그 험해서 뭐 그랬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네. 이 바불 만답을 막으면 홍해로 못 올라가고요. 홍해로 못 올라가니까 수에즈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집트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네.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통행료로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이집트는 그 두 개를 먹고 살거든요. 관광하고 수에즈 운하로. 네. 근데 막았는데도 이집트가 그러면 왜 후티 반군을 건드리지 않았느냐? 일이 더 커질까 봐 안 건드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관계된 것만 공격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사우디나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 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후티 반군도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란을 도와주는 거로 보여주지만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그냥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불 만나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스라엘과 관계된 공격은 간헐적으로 계속할 것이다. 네. 이제 2, 3주만 남은 걸까요? 2, 3주만 남았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는 뭐 4월 말에는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종전 시한을 얘기는 안 했지만 네. 결국은 2, 3주 안에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만 중국이 관여돼서 할 수 있다면 네. 그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자기 성과를 해가지고 발표를 할 거고요. 좀 제발 좀 이상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대통령이라는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 누구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성일관 교수가 저한테 톡으로 이란의 새 대통령이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니까 이게 그 협상하는 측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협상하는 측을 아예 대통령으로 미국 쪽에서는 자기가 앞으로 이란을 이끌어갈 대통령이다 그러는데 이란의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 투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물에 대해서도 지금 누가 명확하게 협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죠. 뭐 갈리바프라는 얘기도 있고
뭐 누가 지금 협상하고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세 그룹 정도 되죠. 네. 갈리바프. 갈리바프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갈리바프에 대해서 이스라엘 채널 4에서 그 오랫동안 우리의 요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네. 기분 나쁘게요. 갈리바프 굉장히 기분 나쁠 텐데 그다음에 페제시칸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명은 하산 누안이나 자리프일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글쎄요. 자리프하고 하산 루하니는 힘이 없고요. 그다음에 페제시키아는 역시 여기도 바지 사장이고요. 네. 형론 수비대를 거치지 않고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혹시 세상을 떠난 카라지를 얘기한 건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럴 것까지. 왜냐 카멜 카라지는 근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있는 동안에 대화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사람들을 많이 속였고. 네. 협상 중에 2번이나 속이면서 전 공격을 하는 애들하고 어떻게 협상하냐고 그러니까 카라지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서 뭐 훌륭한 지도자라고 얘기했으니까 갈리바프 쪽이겠죠. 네. 자, 저희가 어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 전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최악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박기도 교수님께서 해주신 게 그대로 연출이 돼가지고 참 씁쓸했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제 오늘 밤 사이에 미장이 휴장을 할 때 선거묘일로 휴장을 할 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공격을 미국 쪽에서 좀 네. 강력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제일 가능성이 높게 보십니까? 네, 뭐 2, 3주 동안 죽으라고 때리겠죠. 죽으라고 때리는데 민간인 시설을 때릴 거고 유전 시설을 빼놓고. 근데 이란도 지금 바레인에 있는 미국 기업들 때렸거든요. 네네. 계속 때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미국도 조금 줄여야 되는데 또 성격상 줄일 성격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격화될 것 같아요. 당분간에는 민간인 시설이 많이 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 사이에 좀 전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좀 염두를 해둬야 염두를 되나요? 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6월절이고 부활절이 껴 있는데 망치는 분위기가 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시기상으로. 좀 이번 주말에 좀 쉬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미국도 이란도 예, 미국이 쉬면은 이란은 쉽니다. 이란도 쉬고 싶어요. 그쵸, 미국이 공격 안 하면 네, 이란이 안 그러니까 하니까. 금토일은 아무래도 이제 아주 뭐 근본적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미국에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지 세력이니까 네. 금토일은 좀 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번에도 우리 교수님의 예상이 네, 금토일은 좀 제발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부활 예수님 부활도 해야 되잖아요. 네. 부활하는데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부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 금요일 좀 쉬고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러하기를 바라보도록 네. 하겠고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네, 성희관 교수님과 박현도 교수님을 네. 한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날 좋은 이야기들을 좋은 좀 소식. 많이 할 수 있도록. 네, 저는 좋은 소식 갖고 오는데 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나쁜 소식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 교수가 나쁜 소식 많이 갖고 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반, 나쁜 네. 소식 반 해서 월요일에 또 특집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국장 어제 많이 빠졌는데 미국 주식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국제유가가 11%나 급등한 가운데 과연 국내 증시로 오늘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야간 선물은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또 어렵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게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최근에 사실 작년부터 이어졌던 증시 랠리의 영향으로 우리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이 꽤 많이 저희 3프로TV로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3프로TV 방송 자체가 조금 어렵다 하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또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주린이 구조대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첫 방송을 런칭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기다리셨던 우리 명민준 앵커, 민준이 돌아오고요. 또 KBS 강아랑 기상캐스터 함께하고요. 우리 또 예전에 또 클로징벨 함께했었죠. 박가영 아나운서가 함께하는 주린이 구조대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런칭하니까 여러분들 주린이 분들 함께 저녁 시간에 우리 주린이 구조대와 여러분 투자 내용들 이야기 재밌게 쉽게 많이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평안한 주말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